일레제라 목소리가 바뀌었잖아요. 네 과거가 무척이나 궁금한가 봐. 저는 라우마, 서리다라이의 달을 읊는 사자입니다. 일레제라가 여신에 가까운 이미지로 바뀌는 가정처럼 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에일린도 장채연 성우님이 연기해주신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모험가님. 저는 게임 내비게이터 지그시예요. 여기서 캐스팅이 겹친다? 에일린이 사실 일레제라였고 그래서 모험가의 일거수 이투족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라면? 사이될 연애 페이지가 올라왔네요. 이번 연애는 7월 26일이네요. 북미 10주년이라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월드컵 때문인가 겁나 늦게 하네요. 아직 한 달이나 남았는데 공식 이미지가 벌써 나왔습니다. 하나는 신캐처럼 보이는 총, 하나는 보스인지 NPC인지 모를 여성 이미지, 그리고 공식 자료는 아닌데요. 루머까지 같이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찾아봤는데요. 먼저 초록색 염색약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제가 초록색을 좋아해서 이건 좀 반가웠습니다. 지금 최상의 사냥터에서 보라색이랑 빨간색 염색약이 파밍되잖아요. 루머가 맞다면 에다니아 파트2에서 새 최종 사냥터가 열리고 기존 염색약이든 신규 염색약이든 그쪽에서 다시 파밍대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다음은 신규 무기 코드명인데 이건 신캐 쪽 이야기라서 먼저 공식 이미지부터 보겠습니다. 시작은 이 총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지난 연의 마지막 장면인데요. 마르니 앞에 남자 하나가 떨어지더니 바로 한 대 때리고 우리 누나 어딨어? 이랬잖아요. 여기서 누나는 데드아이 리브고 GM 노트에 데드아이 코믹스와 누군가의 잃어버린 일지에서 미리 언급됐듯이 이번 신캐는 에디겠죠. 근데 여기서 제일 먼저 걸린 건 이 보라색 약실이었습니다. 화약을 넣는 총이라기보다는 보라색 마력 같은 게 섞여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주변 소품도 손잡이 이미지랑은 달랐습니다. 술잔도 있고 식음기 같은 상자도 있고 옆에는 수정구도 있습니다. 점성술 이상하게 같이 들어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에디가 처음 공개됐던 데드아이 GM 노트 자료를 다시 봤습니다. 또 가니쿠스가 나오는 대목이야? 여기서 계속 가니쿠스라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데드아이 공식 자료를 보면 리브도 타리프에서 가니쿠스라는 이름을 듣게 됩니다. 노인이 들려준 가니쿠스 이야기가 에디가 붙잡고 있던 책소 인물과 상당히 일치했다고 나와요. 완전히 같은 인물이라고 확정한 건 아닌데 편은세계처럼 두세 개의 가니쿠스가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에디가 과거에서 진짜 가니쿠스를 만난 건지, 아니면 에디가 자기가 좋아하던 그 가니쿠스가 된 건지 여기서부터 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타리프에 남아있는 가니쿠스 이야기를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어요. 일레즈라이 위협이라는 옛날 메디아 의뢰를 밀어봤습니다. 일레즈라이 위협은 타리프에서 일레즈라이 부하였던 다섯 손가락의 흔적을 따라가는 메디아 지역 서브 의뢰입니다. 중간에 마르니 제2의 실험터가 나오고 다섯 손가락 중 하나였던 엄지 키르디프가 마르니 실험터 출신의 미치광이 과학자로 언급됩니다. 데드아이 개방 때 마르니와 대화하는 곳도 이곳이고요. 가니쿠스는 기록으로만 나오더라고요. 위대한 소설어, 물꽃을 뿜는 낮, 검은 탄환, 마술을 심판했다는 묘사. 여기서 기록된 가니쿠스의 무기를 기술의 한계로 화승총처럼 재현해서 사용하는데요. 중요한 건 화승총의 외형이 아니라 가니쿠스의 무기가 어떻게 묘사되느냐였어요. 서부국 리볼버라기보다는 가니쿠스의 무기 그 자체이거나 가니쿠스의 무기를 에디 방식으로 다시 만든 총인가 싶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거의 제 바람에 가까운데요. 저는 에디가 가니쿠스를 따라간 정도가 아니라 아예 에디 본인이 가니쿠스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는 책 속 가니쿠스를 동경하던 아이였는데 아버지의 원수에게 길러지고 그 원수를 죽이면서 점점 성격이 강해지고 마르니에게 또 휘말려서 검은 사막의 과거로 떨어지고 거기서 타리프에 가니쿠스라는 이름을 남기는 거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다시 책으로 남습니다. 누가 썼는지는 몰라도 결국 에디가 읽던 영웅 이야기를 에디가 직접 남긴 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마르니 때문에 검은 사막 세계로 넘어오니까 바로 주먹부터 나가는 거죠. 한번 당해봤으니까요. 그리고 데드아이 개방 의뢰도 리브가 마르니를 쫓는 흐름에서 마르니가 에디 이야기를 꺼내잖아요. 에디는 이 시간에 없을 뿐이야. 네가 빅토리아 시대에 왔다면 에디는 로마 어딘가에서 검투 경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니가 원래 설명을 정상적으로 해준 타입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에디가 리브보다 훨씬 먼 과거로 갔다는 건 이 장면에서 꽤 노골적으로 보여줍니다. 제가 신캐를 볼 때 항상 성우를 보는 이유가 있는데요. 펄어비스가 신캐 성우를 뽑을 때 그 성우가 전에 맡았던 캐릭터 이미지도 어느 정도 참고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스칼라는 문유정 성우님인데 그게 이 세상의 법칙이야. 전작을 보면 야의 미코처럼 상상력을 발휘해야지. 오래 산 캐릭터 이미지도 있고 브리기테처럼 아저씨가 혼자 싸우게 둘 순 없어요. 노란색 방어형 기계공, 망치 이미지가 있는 캐릭터도 있습니다. 스칼라도 나이를 먹지 않은 연금술사에 망치를 쓰는 캐릭터잖아요. 그리고 도사도 김명준 성우님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젠 강의도 없는 상도에 지네가 또 찾아들었구나. 김명준 성우님 전작 중에 스파이 패밀리 요리가 있잖아요. 나보다 훨씬 더 누나를 잘 보호할 수 있는 놈이어야 해. 누나를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스승과 혼약을 맺었다지. 근데 도사도 스승인 누나를 좋아하는 캐릭터죠. 데드아이는 전혜리 성우님인데 사이버펑크 여성 V처럼 너 원래 그렇게 족같냐? 말해주면 어쩌려고.
거칠고 시원한 톤이 리브의 무법자 이미지랑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디도 추측이 되는 성우가 전에 했던 캐릭터 중에 에디랑 비슷한 성격, 비슷한 무기, 비슷한 서사가 있는지를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에디 성우도 여러 후보가 있었는데요. 저는 일단 임채빈 성우님 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붉은 사막에도 참여하시기도 했고, 그리고 임채빈 성우님이 맡았던 캐릭터 중에 에디랑 비슷한 성격이나 무기 이미지가 있을지 찾아봤는데요. 먼저 젤레스 존 제로의 세스로에 제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증명할 거예요. 신입 경찰 캐릭터고 방어형에 정의감 있는 느낌이 강합니다. 어릴 때 에디가 가졌을 법한 순한 쪽 이미지랑 조금 겹쳐 보였어요. 그리고 명조의 알토, 저는 이쪽이 좀 끌렸는데요. 가볍고 능글맞은데 자기 방식으로 움직이는 캐릭터고 총도 쏩니다. 에디도 어릴 때 리브가 또 가니쿠스가 나오는 대목이야? 그럼 무법자들이 뭐가 좋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에디가 총 쏘는 걸 망설일 때도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에디가 좋아하던 이야기의 톤이나 총을 들고 움직이는 캐릭터 느낌을 생각하면 알토 쪽 이미지가 꽤 걸렸습니다. 어이가 없네. 그리고 귀멸의 칼날에서는 무이치로랑 유이치로처럼 성격이 완전 다른 쌍둥이도 맡았잖아요. 자신의 처지를 잘 알고 행동하도록 해. 한쪽은 조용하고 멍한 느낌인데 니까지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다른 한쪽은 훨씬 날이 서 있습니다. 이게 에디랑 좀 겹쳐 보였어요. 어릴 때는 가니쿠스 이야기를 좋아하던 조용한 아이였는데 원수에게 길러지고 복수까지 거치면서 지금처럼 거칠어진 캐릭터라면 조용한 톤이랑 날선 톤이 둘 다 필요하잖아요. 아무튼 임채빈 성우님이라고 가정해서 상상해봤고요. 개자식! 우리 누나 어딨어? 커뮤니티 쪽에서는 권총, 수류탄, 염동력 소환수 혹은 해골 쪽 이미지까지 키워드가 같이 돌고 있었습니다. 권총은 이번 연의 이미지랑 바로 이어지고 수류탄은 처음에는 조금 뜬금없이 보였는데요. 가니쿠스 의뢰를 보면 팔피온에서 성수를 받아서 공처럼 던지는 흐름이 있었거든요. 마술을 물려쳤다는 기록까지 생각하면 마술을 상대하는 도구처럼 연출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염동력은 스칼라가 차원을 넘어오면서 중력 조절하는 힘이 생긴 캐릭터였던 것처럼 에디도 다른 시대나 세계를 거치면서 마법적인 힘을 얻은 캐릭터로 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궁금한 건 소환수였는데요. 마른이 실험터 쪽을 생각하면 실험체나 소환수 느낌으로 볼 수도 있겠고 해골 이미지까지 같이 보면 네크로맨서 쪽도 아예 안 떠올릴 수는 없더라고요. 또 하나는 해의 반응인데요. 작년에 에다니아가 공개됐을 때 국내에서는 세라핌처럼 신성한 캐릭터가 예고돼서 반기는 분위기가 있었고 대검 역캐를 원하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근데 비슷한 시기에 해외에서는 네크로맨서 같은 클래스를 원한다는 이야기도 꽤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나 혼자만 레벨업의 성진우처럼 그림자나 소환수를 부르는 캐릭터로요. 그래서 만약 에디가 신성한 이미지, 마술을 상대했다는 가니쿠스 기로 그리고 소환수 키워드까지 가져온다면 신성한 네크로맨서 같은 이상한 조합도 가능할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콜로세움에서 검투사 기술을 배웠다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건 마르니가 말한 로마 어딘가에서 검투기 연기를! 이 대사에서 나온 해석도 있었다 정도로만 보고 있습니다. 비공식 키워드가 맞다면 상당히 정신없는 검은 사막스러운 캐릭터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요즘 검은 사막 신캐들이 전투 연출이나 음악 쪽은 확실히 힘을 주는 편이라 에디도 이쪽이 꽤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재밌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이번 연의 이미지에는 총만 있었던 게 아니죠. 에다니아 파트 2 예고에서 가장 눈에 들어온 건 2000층을 든 여성 이미지였습니다. 저는 이 이미지가 생각보다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흰머리입니다. 검은 사막에서 흰머리 여성 캐릭터를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일레즈라죠. 분위기는 그냥 일레즈라라고 하기에는 너무 신성하게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금빛 톤이 강하고 뒤에는 커다란 나무처럼 보이는 형상도 있어서 실비아 쪽 이미지도 같이 떠올랐습니다. 얼굴을 덮은 검은 가지 같은 표현도 오딜리타, 가시나무, 검은 여시 쪽 이미지랑 겹쳐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헷갈리는 게 손에 들고 있던 물건입니다. 이게 천칭처럼 보이기도 하고 등불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천칭이라면 무언가를 재는 존재, 심판자 혹은 중재자처럼 볼 수 있고 등불이라면 길을 밝히는 존재, 에다나를 어떤 힘으로 안내하는 존재처럼도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에다니아 파트 1을 다시 되짚어봤습니다. 에다니아 파트 1에서 일레즈라는 이제 그냥 메디아의 마녀가 아니라 실비아의 이성을 담은 파편으로 나오잖아요. 일레즈라를 그냥 메디아 악역으로 보기에는 좀 어려워졌습니다. 오딜리타의 가시나무 여신상을 조사해봤는데요. 가시나무 여신은 검은 여신이라고도 불렸고 가시넝쿨의 양손이 묶인 채 먼 땅에서 자식에게 추방당한 여신으로 이해됐다고 나옵니다. 여신의 힘으로 만들어진 게 신목 쿠투란이고요. 그래서 쿠투란과 이어지는 라 오르제카도 만들어 봤는데요. 라 오르제카는 가시나무 여신의 힘과 욕망의 화신의 힘이 들어간 갑옷입니다. 외형도 흑정령과 닮아있으니 욕망의 화신이 흑정령이겠죠? 오딜리타 여왕도 모험과 함께하는 정령과 비슷하지 않냐고 말하고요. 가시나무 여신은 하둠을 막기 위해 흑정령의 힘을 이용하려 했던 것 같고요. 아토락시온도 살펴봤는데요. 아토락시온은 검은 침탈자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시설입니다. 모험가가 들어가면 흑정령을 검은 침탈자로 보고 억압하려 듭니다. 검은 침탈자는 흑정령이겠죠? 그 검은 침탈자를 막는 것을 방해한 게 검은 여신이고요. 검은 여신에게 현혹당해서 배신한 건 오류인데요. 아토락시온의 각 요새는 데키마들이 세상을 보고 온 뒤 그 배경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월요일 좋아
그중 오르는 오르제카에 다녀오고 검은 여신의 영향을 받은 건데요. 여기서 저는 그러니까 오딜리타의 가시나무 여신과 검은 여신은 같은 존재라고 봅니다. 그리고 둘 다 흑정령의 힘을 이용해서 하둠에 대응하려고 했다고 보고요. 또 에다니아 파트 2에서는 일레즈라가 모험가를 배신했던 날이 사실은 하둠을 막기 위해 흑정령의 힘을 이용하려고 했던 걸로 나오잖아요. 일레즈라도 흑정령의 힘을 이용했으니 셋 다 같은 존재라고 봅니다. 그리고 예전 일레즈라 공식 영상에서는 I was born 3 times, and I've met death 3 times. My first home was Altanova. I awoke again in Tarif. 일레즈라가 자신이 3번 태어났고 3번 죽었다고 말하는데요. 저는 이걸 이렇게 봤습니다. 실비아는 삶이라기보다 신으로 존재했던 거고 그 존재가 자식들에게 배신당하고 먼 땅으로 추방된 뒤 파편이 된 게 첫 번째 죽음, 그 파편이 가시나무 여신, 즉 반신으로 이어진 첫 번째 삶, 그리고 두 번째 죽음, 두 번째는 알티노바에서의 삶, 그리고 세 번째 죽음, 세 번째는 타리프에서의 삶, 즉 지금의 하얀 마녀 일레즈라까지 이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이미지 아래쪽도 천칭보다는 등불이고 일레즈라가 잃어버린 힘을 찾아 모험가와 함께 하둠을 막으러 가는 그림일 것 같았습니다. 근데 또 배신할지도? 그래서 머리 좀 식힐 겸 이번에도 제 관심사인 성우 쪽으로 한번 봤는데요. 에다니아 성우 캐스팅을 보면 루살카는 최초의 인어이자 모든 인어의 조상인데요. 사랑에 빠져 두발 짐승을 따라간 인어의 결말은 모두 같느니라. 태어나서 지금까지 천사는 나한테 한 번도 미소를 지은 적이 없었어. 스케로를 연기해주셨던 양정화 성우님으로 들렸고 카르티아는 타리프를 만든 대소설어인데 네가 그 에다나구나? 나도 일레즈라에게 원한이 있거든. 그래서 둘이 무슨 얘기했어? 거짓말 할 것까진 없는데. 앉아. 강한별을 연기해주셨던 정미숙 성우님으로 들렸습니다. 카프라스는 크론 왕국 바탈리 3세 시절에도 살았던 불사 연금술사인데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포기하고 돌아가거라. 어른이 하는 말을 순순히 따르는 게 좋은 법이야. 로이 머스탱을 연기해주셨던 성환교 성우님으로 들렸고요. 이렇게 보면 루살카, 카르티안, 카프라스는 검은 사막에서도 정말 오래된 전설급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우진도 그 무게감에 맞춰서 특별하게 잡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엔슬라는 최초의 발키리이긴 한데 앞의 새처럼 천년단위 고대 존재라기보다는 칼페온 역사 쪽에 가까운 영웅급 인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칼페온이 추앙하던 영웅은 여기에 없지. 그럼 지금부터 영웅 개체 제16차 기동 실험을 개시한다. 엠비, 일어날 시간이야. 역시 내가 가장 아끼는 아이야. 그럼 이제 마지막 테스트를 끝내볼까? 비교적 젊고 경력이 길지 않은 배아경 성우님이 맡아주셨고요. 저는 여기서 에다니아 성우 캐스팅도 캐릭터의 격에 맞춰 꽤 신경 쓴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6월 하이델 연회에서 에다니아가 예고된 뒤 바로 50이 업데이트되고 첫 개방 의뢰에서부터 일레즈라 목소리가 바뀌었잖아요. 네 과거가 무척이나 궁금한가 봐. 원래 일레즈라는 배정미 성우님이었는데 이 검은 사막을 함께 건너는 건 당신이 처음이야. 장채연 성우님으로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현실적인 교체인가 싶었습니다. 배정미 성우님이 오래 활동하신 분이기도 하고 이노키몬 너 친구라고는 하나도 없지. 귀치. 오래된 캐릭터가 다시 나오면서 성우가 바뀌는 경우도 종종 있으니까요. 근데 스토리까지 같이 보면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일레즈라가 메디아의 마녀가 아니라 여신에 가까운 이미지로 바뀌는 가정처럼 볼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저는 나우마, 서리다라이의 달을 읊는 사자입니다. 그리고 에다니아 파트 1 시작하자마자 에일린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저는 목소리를 듣자마자 이질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에일린도 장채연 성우님이 연기해주신 것처럼 들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아버지의 소개라면 물약을 할인해드려요. 즐거운 삶이란 걸 정의할 수 있는 법이나 규정은 없어. 모험가님, 저는 어쩌면 좋아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 내비게이터 지그시예요. 환영합니다. 물론 원래 에일린 성우님이 하츄핑 성우님으로 유명한 분이라 현실적인 문제로 교체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검은 사막이 주조연급 캐릭터 성우를 겹치게 쓰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여기서 캐스팅이 겹친다? 만약 이게 의도된 거라면 에일린이 사실 일레즈라였고 그래서 모험가의 일걸수 이트족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라면 어이가 없네. 아무튼 다시 돌아오면 최근 공개된 전설 속 멸신의 갑주 영상에서 하프라스가 갑주의 정수를 5개로 나눠 에다니아 5곳에 숨겼다고 나왔습니다. 근데 에다니아 파트 1에서 우리가 확인한 건 아에테리온, ним파마레, 테네브라움, 오르비타 이렇게 4곳이었잖아요. 그러면 아직 5번째 정수는 남아있는 셈입니다. 저는 이게 신규 장비 부위로 이어질 것 같은데요. 제 내피셜입니다만 만약 신규 부위가 나온다면 PVP 밸런스를 크게 흔드는 장비보다는 강어둑한 파멸의 수정처럼 에다니아를 따라가면서 단계별로 열리는 성장 부위에 가깝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면 25년 하이델 연회에서 밝혔듯이 마크타난이 성주로 이미 예고가 되어 있는데요. 드라카니아 가디언, 끝없는 겨울의 산에 나오는
라브레스카와 이닉스, 이쪽을 같이 보면 마크 타난도 그냥 지나갈 톱밥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최근 커뮤니티 쪽에서도 에다니아 파트 2 신규 오브젝트처럼 보이는 이미지들이 돌고 있어서 신규 보스가 누굴지 다시 생각해보게 됐는데요. 루머의 진위와 별개로 추리 아이디어는 꽤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다음에 에다니아 파트 2 보스 예측을 하게 되면 마크 타난까지 같이 묶어서 한 번에 볼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연애는 북미 10주년 하이들 연애잖아요. 통쾌로 보이는 에디 떡밥도 있고 제가 좋아하는 초록색 염색약 루머도 있고 여기에 공식 이미지까지 나오니까 저도 괜히 자료를 계속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공식 자료 보고 인게임 자료 다시 보고 커뮤니티에 떠도는 이야기까지 보면서 기다리는 맛이 있었습니다. 이 기대감이 연애까지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